먼저 미성년 봤습니다. 김윤석 배우가 연출했다고 해서 예전부터 궁금했고 지인 중에 마지막 장면이 정말 좋다고 한 사람이 있어서 예전부터 참 많이 보고 싶었었는데요.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서야 봤습니다. 일단 제목을 참 잘 지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배우 출신 연출가의 가장 큰 장점으로 막연히 바로 떠오르는 게 아마 연기 연출적인 부분에서 강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정말 배우들의 연기가 다 너무 좋았고요. 근데 연기뿐만 아니라 이야기의 구성도 되게 치밀하게 짜여져 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면 딸 역할 두 분이 싸우면 엄마 역할 두 분도 싸우시는 장면이 바로 나오는 것처럼 구조적으로도 되게 탄탄한 이야기였다고 생각하고요. 아이러니한 상황을 다루는 이야기를 매우 좋아하는데요. 이 미성년이 자신의 아빠와 바람핀 여자의 딸, 이 두 사람이 서로가 원수지간이었다가 점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과정을 너무 설득력 있게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게 쉽지 않다고 느끼는데 되게 잘 짜여지고 잘 연출됐다고 느껴서 매우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리들리 스콧 감독 연출의 블랙호크 다운이라는 영화 봤습니다. 생각보다 유명한 배우가 되게 많이 나와서 놀랬고요. 전면전으로 각 군대와 군대가 전쟁을 하는 영화랑 다르게 이렇게 제3세계에 참여한 미군들의 영화를 볼 때마다 조금 더 다른 방향의 아이러니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물론 전면전도 뭘 위해 이렇게 싸우느냐 하는 질문들이 따라오지만 대표적으로 지금 이 블랙호크 다운에서 나온 장면 아니지만 아메리칸 스나이퍼라는 영화에서 보면 이 저격수가 저격을 하고 있는데 어떤 RPG를 쏘는 사람을 사살했더니 꼬맹이가 다가와서 그 RPG를 들려고 해서 제발 내려놔 제발 내려놔 하면서 쏠까 말까 고민하는 장면 같은 게 있는데 그 장면이 그런 아이러니함을 되게 잘 표현하는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군대도 아니고 민간인도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아이러니함이 훨씬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전쟁의 참상을 조금 미군만의 시선으로 잘 담아낸 것 같아서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어둡기도 하고 헤어스타일도 다 군인들이고 군복을 입고 있고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한 번씩 제가 지금 누구더라? 이렇게 헷갈릴 때가 많아서 제가 좀 이야기 따라갈 때 좀 어려울 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좀 당황스러운 아쉬운 장면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그 작전이 너무 미궁의 수렁에 빠지니까 비밀 작전이었던 거를 공개하면서까지 유엔군한테 도움을 청하는데 유엔군들이 도와주러 와서는 자기들 숫자면 막 충분할 것 같다. 너는 이제 안 와도 된다. 이렇게 자신만하게 하더니 막상 현장에 가서는 부상자가 뭐 예상보다 많았던 거겠지만 못 태우고 올 정도로 해서 누군가 걸어와야 되는 것도 좀 당황스러웠고요. 근데 하필 또 걸어오는 것도 자기네 작전이었으니까 자기네가 책임져야지 하는 그런 책임감은 알겠는데 레인저 부대가 하루 종일 고생한 레인저 고대가 거기서 걸어온다고 선택하는 것도 뭔가 멋있게 보이기보다는 비효율적으로 느껴져서 근데 그걸 되게 막 슬로우 모션으로 막 연기 속에서 막 폼을 잡고 연출이 되어 있는데 좀 당황스러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 방향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이 전쟁의 참상 같은 걸 막 담아내는다가 우리는 영웅이 되려거나 전쟁 광이라서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후의 하나 때문에 전쟁을 한다. 뭐 이렇게 결론을 짓는데 뭐 매끄럽다고 느껴지진 않았고요. 그래놓고 이 얘기를 한 인물이 따라올 생각하지 마라. 난 혼자가 편하다 하고 이렇게 싹 사라지는데 여러모로 이제 마지막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 다음 What Woman Wants라는 로맨스 코미디 작품 봤습니다. 가부장적이었던 남자가 우연한 계기로 여자들의 생각이 들리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유쾌하게 그린 작품이었는데요. 되게 재밌게 봤고요. 사실 상대방이 무슨 생각하는지를 알아도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게 쉬운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주인공이 그런 면에서는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봤습니다. 로맨스라는 장르에 맞게 이 주인공끼리의 마지막 대화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화가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영화가 되게 유쾌하고 재밌게 봤음에도 그 마지막 때문에 좀 힘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싶었고요. 영화 외적으로 재밌었던 건 제가 19년도에 맥북을 샀었는데 그 맥북을 보면 그 사용하고 있을 때 상대방이 바라볼 때 사과 모양이 똑바로 보이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영화 속에 나오는 맥북 같은 경우는 닫혀져 있을 때 사용자가 봤을 때 사과 모양이 똑바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참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라는 공포 스릴러 영화 봤는데요. 음, 괜찮은 킬링타임 영화? 딱 요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화 중반부, 후반부까지도 되게 적당하게 스릴 있고, 어떻게 하려고 하나? 뭐 요 정도 되게 재밌게, 흥미롭게 봤는데, 결말에 킬링타임 용답게 반전을 주는데, 그 반전이 사실 막 엄청 새롭거나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물론 그때 당시에 본 게 아니라 시간이 많이 지나서 봐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결말을 다 알고 났을 때 너무 뭐랄까 모든 작품이 영양가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영양가 없이 남는 게 없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식의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고 거기 킬링타임용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해줬지만 그 이상을 넘지 못하는 재밌는 작품 정도로 느꼈고 나나라는 일본 영화 봤습니다. 약간 꽃보다 남자 같은 일본 영화에는 이런 특유의 과장된 어떤 맛이 있잖아요. 그 맛이 되게 톡톡 튀고 재밌게 다가와서 즐겁긴 했고요. 그다음에 인물들이 입고 있는 옷이 다 너무 유니크하고 예뻐서 그런 점도 되게 좋았고 보는 맛이 있었고 락밴드를 하고 있는 나나 역할이 있는데 그 락밴드의 음악들도 좋고 거기에 라이벌처럼 나오는 락밴드의 음악도 좋아서 그런 점도 되게 흥미롭게 보고 이 젊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다만 인물들이 처한 상황에서 좀 잘 이해 안 되는 감정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음, 전체적으로 결말에 이르는 것까지 했을 때 뭔가 깊이가 느껴지는 작품은 아니어서 그냥 젊은 에너지, 젊음의 에너지가 잘 느껴지는 작품 이 정도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